안녕하세요, 이너리스트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의 내면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 이너리즘 라디오, 저는 호스트 성지영입니다. 작가 유대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너리즘과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작가님, 유대선 작가님의 첫 개인전, 월화미인을 목격한 순간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 첫 개인전을 준비하게 된 작가님의 이야기부터 이번 전시를 통해 작가님이 전하고 싶으셨던 마음까지 이너리즘 라디오에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먼저 간단하게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그림 그리면서 살고 있는 유대선이라고 합니다. 이너리즘과 함께 한 지는 벌써 횟수로 거의 4년 정도 되어 가는 그런 같이 일을 오래 하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철질 같은 그런, 네, 음, 있습니다. 저희와 계속 같이 단체전도 많이 해오시고 했는데, 이번에 첫 개인전을 여시게 되셨잖아요. 또 준비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오픈일까지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소감, 아니면은 지금의 심정? 그러니까 원래 첫 개인전이라고 하면은 좀 설치를 다 하고 딱 열었을 때 후련함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어야 됐는데 막상 다 해놓고 이제 불을 딱 켜보니까 아직은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음, 오히려 후련하면 좀 놓치는 것들이 있을까 봐 아직은 조금 긴장 상태에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작가 생활을 하면서 계속 단체전만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저의 작품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개인전을 하게 돼서 되게 감회가 새롭다는 마음으로 음, 있습니다. 개인전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시죠? 그러니까 19일부터 27일까지 8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하게 됐는데 조금 짧지만 그래도 질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번 전시와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번 전시의 서문을 저도 읽어보면서 되게 인상 깊은 부분들이 많았어서 그 부분들을 같이 오늘 작가님이랑 대화를 해가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서문에서 말로 대화를 건네는 일에 많은 각오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본인을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오늘 인터뷰도 어떻게 보면 꽤 큰 각오를 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 인터뷰하시는 이 현장? 괜찮으시죠? 아, 괜찮아야죠. 괜찮아야 되고 각오를 많이 했죠. 원래는 말이 많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뭐 평소에 이제 사람을 잘 안 만나고 뭐 작업실에서 계속 틀어박혀 있으면서 온갖 생각을 하다가 이제 말을 해야 될 순간이 오면은 작업하는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계속 어디 박혀 있다 보니까 생각들이 계속 좀 어지러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많아지고. 근데 그런 순간들이 좀 이제 툭 튀어나올까 봐 정리가 되지 않고 그래서 좀 불안해 하면서 말을 떼는 편인데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할지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본다든지 그런 거를 이제 저는 어떤 각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기로 결심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물론 갑작스럽게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나름의 시뮬레이션 뭐 후보들은 있는데 그것마저도 일종의 각오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각오 없이 가장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순간은 반년 주기로 만나는 한 번 만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날 때는 그냥 애초에 기본값을 편하게 있는 거 다 말하자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만나서 그것까지는 각오 없이 말할 수 있는 순간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지 음, 않을까요? 콕 집어서. 네. 그럼 저희는 이미 4년 차니까 네. 조금 더 편안하게 말씀을, 아, 네, 당연하죠. 물론 대선 작가님의 각오가 있으시겠지만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하고 싶으셨던 말들을 제가 잘 이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덜 각오가 필요하죠. 네, 네. 들 네. 각오하고 오늘은 편안하게 얘기해보는 걸로. 네. 그럼 이번 전시의 제목이기도 한 월화미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월화미인 그 꽃을 얘기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작가님은 마주한 적이 있으신가요? 꽃을 본 적은 사실 없어요. 사실 그 음, 꽃이 보기도 힘들고 구하기도 힘든 꽃이라서 뭐 제가 어떻게 보고 싶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꽃은 이제 1년에
한 번 이제 어떤 특정한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음. 밤에 피고 새벽에 지는 아주 짧게 개화하는 꽃이라서 거의 전설에도 많이 쓰이고 거의 기사나 뭐 이미지 같은 그런 기록물들로만 접할 수 있는 꽃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이미지나 그런 연구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그 꽃에 대해서 좀 더 알긴 했지만,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 꽃의 이름이 전시 제목으로 쓰기에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미지나 그런 연구 자료 글로만 봤으니까 제가 만약에 구체적인 실체를 봤다면 오히려 그런 물리적인 조건들을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느라 더 제목으로 쓸 생각도 안 하고 덧붙여지는 쓸모없는 말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뭐 결국에는 본 적이 없지만 본 적이 없어서 좋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 적이 없지만 본 적이 없어서 좋았던 그 꽃을 이번 전시 제목으로 하신 이유가 조금 더 자세하게 있다면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 전시장에 있는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작업들은 제 친구들이에요. 음, 음, 다 저랑 오래 알고 지낸 사이 아니면 오래 알고 지내지 않더라도 그냥 잠깐 지나치면서 그냥 봤던 사이 음, 음,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사실은 이 전시를 기획하는 극초반에는 제가 20대를 보내면서 거의 이태원, 한남, 뭐 해방촌 이 일대로만 돌아다니면서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만 친구를 만났겠죠? 이제 친구들을 거기서 만나다 보니까 커뮤니티가 형성이 됐고, 저도 이제 그 커뮤니티에 속하면서 많은 소통을 하면서 지내왔고, 그 소통들이 서울에 본격적으로 올라왔을 때 너무 많은 도움을 줬어요. 거의 생존에 도움을 준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좋은 인연들이었기 때문에, 첫 개인전이라고 했을 때 제 그림들을 이제 나는 유대선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서, 그러면은 나를 보여주기에는 어떤 것들을 그려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제 삶을 이루어주고 있는 친구들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특히 이제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들이 거의 밤이나 저녁 시간대였거든요. 보통 그러면은 이제 다음 날에 일어나거나 뭐 시간이 좀 지나면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밤에 만나면 그쵸. 뭐 제정신에 만나는 순간들도 별로 없으니까.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뭔가 워라민이라는 꽃의 성질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꽃은 어쨌든 밤에만 폈다가 사라지고 누가 봤다고 증언하는 거나 이미지가 없으면은 이제 그 실체에 대해서 거의 평생 알지도 못하는데, 제 친구들에 대한 그런 경험들마저도 제가 남긴 이미지라든지 그런 증언들이 없으면은 이건 없는 일이라고 말해도 딱히 뭐 문제될 게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들에 대한 작업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그런 기억들이었어서, 그 기억들을 좀 이렇게 증언하는 걸 해보고 싶다. 워라민을 본 순간처럼. 그래서 이제 거기서 딱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워라민을 목격한 순간이라는 그런 전시 제목을 차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시 작업들을 좀 진행하다 보니까 뭐 굳이 밤에만 해당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본 순간들도 다 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나중 가서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친구들을 담게 돼서 지금 여기 있는 작업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저의 과거에 뭔가 스쳐 지나갔던 인연들이나 아니면 지금까지도 진하게 이어져 오는 인연들이 생각이 나는데,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나 이번 전시를 보시는 분들한테도 그러셨던 뭔가 경험들이 한 번쯤은 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번 작업을 통해서 오히려 대선 작가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저는 많이 담은 작품 그리고 전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첫 개인전이 어떤 앞으로의 시발점이 되시길 바라셨는지도 궁금해요. 원래는 제가 뭐 학부 시절이라든지 뭐 미술에 대해 조금 더 잘 몰랐을 때 공부를 막 할 때는 이성적인 작업들을 많이 하려고 했어요. 되게 이론적이고 뭐 시체말로 뭐가 돼 보이려고 하는 듯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지 사회운동가나 이론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사람이 그린다는 거니까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음. 직전에 했던 전시인 이너리즘과 문경에서 했던 작업들 같은 경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접근을 했었는데 음. 그때는 좀 더 너무 넓고 넓은 의미 그리고 아직은 조금 이론이 껴있는 음. 그런 작업들을 했었어요. 뭐 남성들을 그려서 남성성을 좀 음. 꽂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었는데 다시 이제 작업들을 작업실에서 이렇게 쫙 깔아두고 보니까 내가 이것까지 말할 깜냥도 안 되고 이거를 그림 그리는 사람이 말하기에는 좀 부적절할 수도 있겠다라고 음. 생각할 정도로 너무 또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그냥 진짜 너무 인간 그 자체를 표현할 수 있는 작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전시장에서는 사실 직전에 이제 단체전을 한번 했었는데 음. 그때 이제 친구들을 그려보려는 시도를 하고 이제 거기서 조금 실마리를 얻어서 지금은 더욱더 인간적으로 작업에 접근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앞으로도 계속 인간적인 작업을 할 것 같아요. 음. 어쨌든 저는 손에 붓을 들고 그리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할 만한 일이라면 역시나 사람을 먼저 생각해서 음. 다뤄야겠다라는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작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많은 인물들이 담겨 있는 작품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 또 표현하는 방식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예를 들어 과거 인물은 마모된 벽화를 활용하신다던가 아니면 현재 인물은 역광을 받은 산 혹은 그림자 느낌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이 빛의 차이가 작가님에게는 어떤 것들을 표현하고 싶으셨던 건지? 페인팅 같은 거를 좀 예로 들면은 인물들이 등장하긴 하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형상이 나타나지는 않고 거의 추상에 가깝게 등장하거든요. 어, 어쨌든 이것들은 기억들을 기반으로 그린 거다 보니까 저한테는 기억이 어떤 확실한 형태보다는 굉장히 뭐 희미한 빛들이 막 음. 상계해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듯한 그런 장면으로 다가왔어요. 그렇게 상상이 되었고 그래서 어쨌든 과거의 회화들을 보면서 어떻게 빛을 활용했는지, 음. 빛이 어떻게 그림에 담길 수 있었는지를 좀 많이 연구를 해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등장한 것이 스테인드 글라스랑 기독교 초기 회화 중에 동굴에 이제 기독교 벽화들이 막 그려진 형식들이 있어요. 카타콤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것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회화 내부에서 이렇게 빛이 그려져서 이렇게 등장하는 음. 것보다는 빛이 있어야만 그 형태들이 좀 드러나는 것들, 그것들을 좀 중심에 두고 찾다 보니까 그것들을 찾게 되었어요. 음. 이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경우는 빛이 이렇게 뒤에서 비춰져야만 그 형태가 맞아요. 보이고, 동굴에 들어가서 벽화들 보려면 어쨌든 횃불이라든지 어떤 조명 같은 걸 좀 음. 비춰야 그 형태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되게 어쨌든 외부에 빛이 들어와서 이제 형태가 드러나는 되게 좋은 음. 그런 형식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제가 그림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기억들을 이렇게 어떻게든 잡아내가지고 형태를 보여주려는 그런 움직임하고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딱 생각이 났을 때 너무 탁월하다. 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사용을 해서 페인팅에 음. 이렇게 담게 되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쪽은 빛이 닿지 않아도 좀 이렇게 밝게 보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명도를 높였고, 이제 벽화 같은 경우에는 빛이 꼭 닿아야만 이렇게 좀 이렇게 음. 뭔가 발굴돼서 발견된 듯한 그런 형태로 보이기를 좀 원했어요. 제가 아직은 미술사에 기반해서 음. 작업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어쨌든 저도 회화가 좀 오래된 매체다 보니까 역사가 너무 유구해서 그 역사들을 뭐 무시하고 제가 그냥 그릴 수는 없는 음. 노릇이더라고요. 과거의 미술사가 이렇게 이어져 와서 음. 현재 나의 회화까지 닿았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배경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과거에 좀 그려져야만 됐던 사람들, 뭐 귀족이라든지 아니면 뭐 좀 이름 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그려진 회화들, 초상들을 좀 채택을 해서 그 밑에 배경처럼 깔았고, 지금 음. 현재에서는 솔직하게 말하면은 굳이 그려지지 않아도 되지만 음. 어쨌든 지금 시대에서는 뭐 당연히 그려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한 화면에 병치가 되면은 뭐 현재와 과거가 맞닿아져가지고 지금 시대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런 회화적 형태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의 인물들은 좀 배경으로 이렇게 깔려 있고요. 이제 현재 인물들, 제 친구들이죠. 제 친구들은 이제 그림자로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벽화에 같은 경우에는 조명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그림자가 이렇게 비치는 듯한 형태로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거의 추상에 가까운 형태였죠. 그렇게 보이기를 원해서 이렇게 넣었고, 스테인드 글라스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유리 창 뒤에서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그 그림자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미한 흐릿한 것들 이렇게 기억들을 이미지로 만들려는 거다 보니까 뚜렷한 형태가 나타나지 않고 그것들이 다 추상적인 화면으로 보이고 그것들이 다 뒤섞여가지고 하나의 자연스러운 화면으로 보이게끔 의도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번에 연작 시리즈 드로잉 작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번 연작을 나를 지나온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말로 전하지 못한 인사를 종이 위에 새길 때 맴돌던 그런 문장들이 있으셨나요? 이 드로잉의 연유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은 이 드로잉들은 모두 다 종이에 그려진 것들이에요. 종이에 선을 그어가지고 친구들의 모습을 만든다고 하니까 약간 그 친구들한테 뭔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보내는 편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제가 어쨌든 그림을 그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림으로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답은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눈으로 직접 그것들을 보면서 과연 여기에 어떤 말들, 어떤 마음들이 담겨 있었는지 다들 느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림의 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모델이 되어 주셨던 친구분들이 이번 전시에 오시면 본인을 보고 뭔가 대선님이 직접 말하진 못했지만 그림으로 전달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까 싶네요. 어떤 마음을 느끼셨는지도 나중에 물어봐도 재밌을 것 같고. 직접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또 막상 그러려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나중에 한번 슬쩍 네, 자꾸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이 그 드로잉 위에 실링 왁스를 부어서 마무리하셨잖아요. 네. 그 과정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작가님이 이 작업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으셨던 지점이 무엇이었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이번 드로잉 자체도 일단 회화처럼 그리고 이 전시의 주제처럼 기억을 어떻게든 어떤 형상으로 잡아두고 싶은 마음들이 담긴 것이라서 전체적인 드로잉의 형태들은 연약한 것들을 이제 좀 오래가는 것들, 썩지 않는 것들로 붙들어매는 과정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연약한 종이 위에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가루들이 좀 이렇게 날아가서 옅어진 그런 흑연들을 계속 올리면서 좀 얇은 선들, 좀 연약한 선들로 이렇게 계속 긋다가 이제 유화랑 밀랍을 계속 올리면서 그 흑연들이 날아가는 걸 또 잡아놔요. 그리고 또 반복해서 선을 그으면서 계속 그 선들이 연약한 선들이 계속 중첩되고 또 그것들이 계속 유화랑 밀랍으로 계속 잡아지는 과정이 먼저 선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표면을 보면 약간 반짝이는 가루 같은 것들도 이제 발라져 있어가지고 빛을 비추면은 좀 이렇게 반사되는 형상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빛을 좀 이렇게 계속 어떤 화면에 잡아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에서 좀 태어난 아이디어들이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종이가 완성되고 나면은 나무판에다가 기름을 먹여가지고 조금 이제 덜 썩게 방부 처리를 해놔요, 제 나름대로의. 그 다음에 이제 린넨을 그 위에다 감싸줘. 린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찾아보니까 고대 이집트 때 미라를 감쌀 때 썼던 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학 가공이 되지 않은 그런 내추럴 린넨을 감싸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드로잉을 얹은 다음에 이 드로잉들이 손은 이제 좀 손길을 타가지고 뭐 무너지지 않도록 형태가 이렇게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이제 위에다가 투명한 판을 올려놓고 그 위에 이제
편지를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편지지 옛날 사람들 편지지 보면은 그 접착제가 나오기 전에 왁스 부어서 실링 왁스 부어서 맞아요. 이렇게 도장 찍었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겉면에다가 이렇게 실링 왁스로 마감을 해가지고 이제 편지에 이제 딱 그 접착제를 바르는 그런 의식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마음이 담겼으니까 이 마음들이 날아가지 않고 잘 썩지 않도록 오랫동안 보존되고 싶은 마음들이 겹쳐진 결과물 이 드로잉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조금 멀리서 볼 때랑 더 가까이서 볼 때랑 다양한 소재들이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고 옆에 자연스럽게 흐르는 저 실링 왁스들이 떨어져 내리는 모습들이 다 각기 다르잖아요. 그 지점도 저는 보면서 되게 재밌다고 느꼈던 것 다들 뭐 이렇게 전시 전에 저것들을 보면은 좀 마음이 넘쳐서 흐르는 것 같다라는 같아요. 말을 또 해주셔가지고 원래는 저게 넘치지 않는 거를 원했는데 그렇게 또 말을 들으니까 또 그런 것 같아서 오히려 네, 좋다. 오히려 좋으니까 저렇게 적극적으로 좀 흘려본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작가님이랑 작품 얘기들을 듣다 보니 뭔가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작가님 은유 형태의 말하는 방식을 많이 택하신 것 같아요. 그런 직접적인 고백 대신 은유를 선택했을 때 애정이 조금 더 깊어지나요? 어떠세요? 일단 제가 말을 하거나 그림을 그릴 때 소환하는 방식이 좀 은유적으로 말해요. 돌려 돌려 말하는 건데 직접적으로 말해 보려고 노력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살던 대로 살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렇게 계속 뭐 돌려 돌려 표현하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뭐라 하죠? 그 대상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진다 이런 느낌보다는 좀 깊어진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고 싶은 말들이 이렇게 많아질수록 은유를 하면 어쨌든 뭐 단어들이 막 덧붙어지니까 말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상을 향한 애정들이 말이 많아질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지나온 이들, 대선님의 친구분들 또는 사람들을 증언하는 작업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번 전시를 보러 온 관객들은 함께 목격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나요? 한 그 자체보다는 이제 좀 목격한 이유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전시 제목처럼 보라민을 목격한 순간은 어쨌든 그 순간으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뭐 이미지라든지 증언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가치가 더 많이 부여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여기 와가지고 이 순간들을 목격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 전시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말을 하거나 그런 걸로 좀 더 목격자 신분보다는 이제 증언하는 이들로 남아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작업들도 제가 제 친구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순간들을 증언하는 그런 현장이 되는 거기도 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전시를 보고 전시장을 나가는 관객들의 마음속에서 유대선이라는 작가는 어떠한 지워지지 않는 말로 기억되길 바라시나요? 이 정도까지 그리는 사람이면 죽어도 회화만큼은 놓지 않을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대선 작가님과 첫 개인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오늘 인터뷰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마이크 들으니까 말들이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또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호흡하면서 인터뷰도 많이 했었고 작업도 많이 한 이노리즘과 함께 하니까 딴 데 가서는 또 못 꺼낼 말들을 이렇게 편하게 꺼낼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저희도 늘 대선 작가님을 응원하고 저희와 재미난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갑시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꽃 월화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작가님이 목격은 단순히 보는 일이 아니라 그 이유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의 문제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공간에서 유대선 작가님이 남긴 빛이 여러분의 기억 안에서도 조용히 반사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대선 작가님과 함께한 이너리즘 라디오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저희 이야기는 스포티파이, 팟캐스트, 유튜브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로 만나요. 이거 같이 해야 돼요?
이너리즘, me me and and you. you. 안녕.